안녕하세요. 라이트룸 14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상에 대한 이 설정에 대한 부분들, 각각의 명령들을 좀 더 살펴보고요. 아, 쇼 스냅샷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어떤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제가 보정을 해보는데, 이 보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Y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또 여기 Y 버튼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서 이 전과 이후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정확하지 않고 A안, B안, C안 이런 식으로 좀 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현재 보정하기 전의 사진을 이 스냅샷 기능을 클릭을 해서 하나 일자는 org라고 해서 만들기를 해놓으면 다음같이 스냅샷에 org라는 기능으로 하나가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 내에서 색온도를 제가 따뜻한 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려보고 그 다음에 노출을 좀 떨어뜨리겠죠. 노출을 살짝 떨어뜨리고 이 밝은 쪽 영역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밝은 영역을 좀 높여줘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좀 더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검정 계열도 좀 더 낮추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사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스냅샷으로 플러스를 해서 일종의 샘플 S1이라고 만들기를 하나 놓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자,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 내에서 다시 바로 히스토그램에 올라가서 히스토그램에서 자, 어두운 영역을 끌어당기고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검정 계열도 좀 더 살짝 더 약간만 당겨주겠습니다. 됐죠? 노출을 좀 높이겠습니다. 살짝만 더 너무 높이게 되면은 나가버리니까 조금만 높이는 게 좋겠죠, 그죠? 흰색 영역이 문제가 되니까 좀 끌어당기겠습니다. 흰색 계열은 좀 낮춰줘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지금 노출 값을 올리다 보면 흰색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흰색 계열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노출을 올려놓고 두는 게 아니라 흰색 계열을 마이너스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좀 끌어당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대비를 올려서 좀 더 명확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부분 대비 값을 올리겠습니다. 부분 대비를 마이너스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부한 느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보이세요? 네. 반면에 뚜렷하게 하고 싶다면 플러스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심한 부분 대비도 별로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정도의 값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상태 내에서 다시 제가 플러스를 스냅샷을 눌러서 S2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하죠. 자, 이제 ORG를 가서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S1, 그 다음에 다시 S2. 확인되시나요? ORG, S2. 자, S1.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내가 조정한 그 값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왔다 갔다 비교해 보면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ORG로 와서 ORG를 놓고 다시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자, 색온도를 제가 차가운 쪽으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쪽으로 옮기고요. 노출 값을 좀 무겁게 내려볼까요? 무겁게 값을 내리고요. 네, 떨어뜨리고 밝은 톤 쪽은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고 역시 어두운 톤도 좀 더 무겁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플러스를 눌러서 S3를 만듭니다. 자, 만들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ORG 원래 원본 자, S1 자, S2 그 다음에 S3 자, 사진의 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색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의 어떤 세팅 값들을 그때그때 맞춰 놓은 다음에 스냅샷에서 플러스를 눌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은 원본을 먼저 등록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원본과 자, 요 느낌, 원본과 요 느낌을 바로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Y키를 눌러가지고 놓은 상태 내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S1, S3, S3, S2 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사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사진이 좋은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냅샷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스냅샷은 나중에 이 사진을 닫았다 열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스냅샷을 만약에 지우고 싶다. 나는 이 스냅샷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눌러주게 되면 쉽게 스냅샷은 삭제됩니다. 이런 부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된 것 같죠, 그죠? 자, 다음 작업으로 볼까요? 이번 시간에 있는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중간 톤까지 큰 문제가 없는 사진이고요. 밝은 영역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서 밝은 영역을 좀 당겨서 피부톤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더 높여주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밝은 영역을 높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출을 조금 한 단계 더, 한 템포 정도 더 올려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밝은 영역을 좀 더 끌어올려서 얼굴에 빛이, 톤이 잘 올라오게끔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이런 실루엣과 옷에 갖고 있는 이런 텍스처링을 좀 살려주고 싶다면 이 외관에 있는 텍스처 값을 높여주게 되면 자, 머리카락이 더 살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텍스처를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져가게 되면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살리는 쪽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쪽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죠? 네. 부분 대비를 약간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해되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생동감은 일종의 채도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생동감은 상대적인 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도보다는 저는 생동감을 사용하시기를 더 권해드리는데 반대로 생동감을 마이너스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낼 때 좀 더 네,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아니면 좀 더 생생한 컬러를 살리고 싶다 훨씬 그럴 때는 생동감을 역시 높여주는 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는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당기는 쪽으로 오히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관에서 디헤이즈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디헤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들어올 때 눈부신 느낌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을 디헤이즈라고 하죠. 이렇게 빛이 역광으로 빛이 들어올 때요. 그래서 디헤이즈 값을 자 올리게 되면 자 어때요? 역광일 때의 이 눈부신 빛들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디헤이즈입니다. 물론 이렇게 더 많이 추가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역시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디헤이즈 값을 떨어뜨려 주면 어떻게 되죠? 뒷배경이 뒤에서 오는 이런 빛의 이런 역광의 빛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가라앉아 주겠죠. 차분하게 그죠?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물이 더 뚜렷하게 튀어나오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Y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헤이지 명령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예가 있는데요. 이런 사진의 예가 그렇죠.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빛이 오는 이런 예들입니다. 이런 예도에도 DH 값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어때요? 그 반영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확인해 주죠. 그죠? 자, 생동감도 올려주게 되면 좀 더 뚜렷한 얼굴의 표현이 될 거고, 그죠? 부분 대비도 약간만 올려주게 되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훨씬 뚜렷한 인물의 느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출값을 조금 올려주고요. 색온도를 조금 차가운 쪽 이렇게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한기가 있는 쪽으로 살짝 옮겨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분위기가 있는 작업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때도 만약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부분 대비가 좀 너무 과하다든가 다시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분 대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부분은 0 값이 된다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예. 디헤이즈가 너무 세다, 더블 클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디헤이즈를 좀 더 약간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재조정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채도는 전반적인 색채를 채도의 높낮이죠. 순색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채도가 다운된 느낌으로 갈 건가. 이것을 전반적인 개념이라면 생동감은 좀 상대적입니다. 원래 채도가 높은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채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도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올려주고 낮춰주는 그런 상대적 작업을 해주는 것이 생동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채도는 좀 절대적이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동시적으로 채도를 끌어올리고 낮추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 역시 스냅샷 부분에서 역시 어떤 작업하는 것을 등록해서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는 기능이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또 다른 작업을 이렇게 가감없이 작업을 한 다음에 어때요? 스냅샷을 다시 클릭을 해서 만들기를 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이전과 이후로 왔다 갔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